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한청각학회에서 제가 지금 학술 임원을 맡고 있고요. 대한청각학회에서 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는 너무 변덕스럽고 힘든 날씨인데요. 하루 종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명은 뇌에서 생긴다. 그런데 보청기 인공화호는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이제 귀가 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원은 영어로는 티니투스라고 하는데 이 티니투스라는 것은 라틴어 티니레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하고 이것이 귀가 운다라는 뜻이 되겠고 외부에 어떤 물리적인 음원이 없는데 보통 사람이 느끼는 어떤 환상청각, 환상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가 아닌데 마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15에서 20% 정도에서 5분 이상 지속되는 이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전체 인구에서 많게는 5분의 1 정도가 이명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에서는 좀 우울감이 생기고 이게 듣기가 편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40% 정도에서는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20% 정도에서는 심각한 삶의 질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명과 이명증 이렇게 나누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외부의 물리적인 음원이 없는데 어떤 소리를 듣는 우리가 이것을 이명이라고 하는데 이명에다가 이명과 연관된 괴로움까지 생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명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인지 기능의 저하라든지 어떤 자율신경계 변화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TRI라고 해서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이런 모임으로 이루어진 학회가 있는데 올해 이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 학회에서 이명과 더불어서 이명증이라는 것을 새로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저하고 가톨릭의대 박신혜 교수님 이렇게 둘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명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력의 저하입니다. 그래서 청력의 저하가 생겼을 때 보통 이명이 발생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요. 약 300명 정도 되는 이명 환자에서 청력과 이명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청력이 가장 떨어지는 주파수 이게 이제 보시면 청력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보시게 되는 청력도인데 이 0이라는 것이 정상 20대의 평균 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주파부터 고주파 우리가 피아노로 치면 왼쪽에 있는 낮은 소리가 나는 건반부터 오른쪽에 아주 높은 소리가 나는 건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주파 청력부터 노화성 난청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력이 가장 떨어지는 주파수하고 환자가 느끼는 이명 주파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명 소리는 들으시는 것 같이 삐 하는 굉장히 고음의 이명 소리를 듣게 되고요. 만약에 메니에르병이라는 병인 경우에는 저음 쪽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웅 하는 소리의 이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명과 난청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또 연구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시행됐던 연구인데 18명의 청력도 정상이고 이명도 없는 사람에서 한쪽 귀에 7일간 귀마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8명 중에 14명에서 귀마개를 한쪽, 귀마개를 하면 아무래도 그쪽 귀가 잘 안 들릴 텐데 이 귀마개를 한쪽 귀에 이명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유도된 이명은 삐 하는 고음의 소리인데 귀마개를 했을 때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소리들 중에 주로 고주파 쪽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고주파 쪽의 이명이 유도가 되었었고 모든 피험자에서 귀마개를 제거한 후에 이명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청력을 회복시키면 이명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명이 결국은 난청인 분들에게 자꾸 생기니까 이명의 기원이 달팽이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명 치료를 위해서 청각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달팽이관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을 테니 청각 신경을 잘라 버리면 청력은 잃겠지만 이명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청력을 잃으면서 동시에 이명도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명 때문에 이명이 결국은 달팽이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데서 기원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뭉크의 그림, 노르웨이에 가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이 논문의 표지로 그 당시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청을 오히려 더 유발하면 달팽이관에서 나는 소리에서라도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력도 잃고 이명도 심해지는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나온 이 뇌 그림들은 제가 이제 옛날부터 최근까지 했던 이명 환자와 정상인의 이런 뇌의 활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연구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명 환자의 대뇌 활성은 이명이 없는 정상인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청각 신경을 절제했을 때 이명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이명 환자의 대뇌를 연구를 해보면 이명을 느끼지 않는 정상인의 대뇌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은 결국은 뇌 쪽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명과 관련되는 대뇌의 많은 영역들을 밝혀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소리를 듣는 청각 피질이라는 곳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인지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대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이 나한테 중요한 자극인지 중요하지 않은 자극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들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겠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영역들은 해마와 측해마라고 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부위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청각, 그리고 인지, 그리고 어떤 감각의 중요성, 괴로움, 그리고 기억, 이런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의 영역들이 이명 환자에서 정상인과 굉장히 다른 어떤 활성을 보이더라, 잘못 자극이 돼 있더라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고전을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그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이 있고, 이 시스틴 성당에 있는 많은 유명한 명화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명화가 바로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두 분이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두 분은 사제지간인데, 이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반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토라는 분은 감각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자극을 수용하고 이런 자극이 들어왔구나 하고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운동 반응이나 어떤 자율신경계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반면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런 감각을 받아들여서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자극에 대해서 예측한 것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나의 예측과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이 일치하면 그 감각을 예정대로 수용하고 인지하고 어떤 운동이나 자율신경 반응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내가 이런 예측한 이런 자극과 차이가 나면 나의 예측을 업데이트한다. 나의 예측을 고쳐서 이제 새로운 자극을 예측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상반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경과학을 하는 최근의 사람들은 이런 능동적 지각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 능동적 지각이 발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진화론적으로 인류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토끼의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들어도 되지만 원시인들은 토끼를 잡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토끼의 발자국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공룡으로부터 몸을 피해야 되는데
공룡의 냄새가 굉장히 멀리서 나도 이것을 알아차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몸을 숨길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 청, 후, 미, 촉각 5가지의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이시겠지만 베이지안 대뇌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지안 대뇌라는 것은 이 토마스 베이에스라는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일종의 확률에 대한 개념인데요. 결국은 이분의 이 베이지안 대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제 감각을 통해서 나의 예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측이 맞으면 그 감각을 처리하지만 나의 예측이 틀리면 나의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일종의 항상 확률로 움직이는 어떤 계산기다, 거대한 계산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감각하고 내가 이 감각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예측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곧 다가오고 휴가철에 저희가 어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겠죠.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어떤 호텔에 인제 체크인을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찾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보통 내 어깨 높이 정도에서 찾죠. 스위치를 머리보다 더 높은 데서 찾거나 아니면 발밑에서 찾거나 이런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갔던 거의 대부분의 방에서 스위치가 켜기 편한 위치, 그러니까 뭐 어깨 높이나 하여튼 몸통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을 항상 경험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대뇌가 예측을 하고 운동 명령을 내립니다. 손에 운동 명령을 내려서 "스위치를 찾아라." 해서 보통 우리 집에서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서 혹은 지방이라서 혹은 외국이라서 뭔가 위치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의 예측이 실제로 들어온 내 촉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제 알고 그러면 우리 뇌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 여기는 다른 데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찾아봐.' 하고서 인제 새로운 운동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가장 스위치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을 바로 또 약간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측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 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많은 검색 엔진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찾는 정보를 빨리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비온 뒤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비온까지만 쳐도 물론 아주 옛날 비온 뒤가 없던 시절에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비온 뒤에 맑음." 이런 단어나 문구들이 나왔겠지만 최근에는 비온 뒤라는 채널이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잘 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비온까지만 쳐도 비온 뒤, 뭐 비온 뒤 편성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검색어가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코딩이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시각적인 예측 코딩의 한 예로 스푸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푸너라는 분이 옛날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학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단어에서 자음을 바꿔서 엉뚱한 단어를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뜻이 통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즐거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Dear Queen이라고 해서 친애하는 여왕인데 Queer Dean이라고 해서 괴짜 학과장이라고 심지어 여왕 앞에서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본 그림들이실 것 같은데 뭐 날개 달린 천사새우를 달게 날린 천사새우라고 쓴다든지 배고픔의 천둥번개를 배고픔의 번둥천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놓아도 배고픔의 번둥천개라고 하면 '번둥천개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보다.' 하고 검색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천둥번개인데 딴 생각을 하다가 혹은 일부러 오타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번, 둥, 천, 개라는 4개의 음절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마침 오늘 날씨랑도 잘 맞는데
천둥 번개이겠죠. 그래서 '아 천둥 번개를 잘못 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번둥천개라는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이 번둥천개라는 4 개의 음절을 봤을 때 이미 천둥번개라는 단어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코딩은 청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예측을 해서요.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청력 검사지가 다시 나오는데 주파수별로 이쪽이 낮은 주파수, 이쪽이 높은 주파수이고 0은 20 대의 평균 청력이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난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청력이 있다가 뭔가 원인으로 뭐 소음에 노출이 됐던 아니면 노화가 진행이 됐던 아니면 외상을 입었던 아니면 중이염이 생겼던 여러 가지 이유로 청력을 이렇게 고주파에서 조금 혹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면 우리 뇌에 있는 이런 여러 부위 중에 청력을 담당하는 청각피질이라는 데가 활성이 생기면서 '아 이만큼의 정보가 덜 들어왔네. 그러면 이만큼의 정보를 내가 가짜 소리를 만들어서 채워줘야지.'라고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청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돌발성 난청은 보통 3일 이내에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 데시벨 이상의 청력을 잃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청력을 동시에 잃어버리면 이것이 청각 피질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 혹은 측해마라는 곳은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자극이 되면서 이런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청각 정보를 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명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청력이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 뇌에서 예측한 만큼 청각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 때 예측 오류가 생긴 그만큼의 그런 청각 정보를 뇌에서 가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청각 피질이나 측해마라는 데는 그러면 도대체 왜 나왔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굉장히 많은 영상을 가지고 한 연구에서 항상 이 두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서 이명 환자에서 어떤 활성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연결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벨기에의 이런 교수님들하고 지금 쭉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력 감소가 거의 없는 아주 조금만 청력이 떨어진 그런 이명 환자분들에서는 이명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주로 청각 피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반면에 청력 감소가 굉장히 심한 이명 환자분에서는 정상인에 비해서 측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청력을 잃는 정도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가 다양하고 그러나 이런 자극되는 대뇌의 부위들이 결국은 이명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벨기에에서 했던 재밌는 연구는 이명 환자 이제 78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꿈을 꾸었느냐?"라고 인제 문의를 했고요. 이게 사실 저는 쪼끔 잘 이해는 안 됐었는데 벨기에 환자분들인데 이분들은 78명 중에 76명에서 꿈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고 이분들 중에 76명의 꿈을 기억한 사람들 중에 97%에서 "자는 동안에는 이명이 들리지 않았다. 꿈에서는 이명을 못 들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뷰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인제 잠이 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각 자극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잠귀가 밝은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잠귀가 너무 밝으면 주변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잠을 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일단 잠이 들면 아주 나한테 중요한 어떤 청각 정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이 딱 드는 순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리 자극에 대해서 이런 예측을 뚝 끊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소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나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소리니까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소리 이외에는 웬만한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잠이 들 때는 외부에 대한 예측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측 오류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고 따라서 이명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인제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독일에서 나온 연구인데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그런 고양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물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동물이 이명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한쪽 귀를 못 듣는 고양이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못 듣는 쪽 귀에는 이명이 안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아마도 못 듣는 쪽은 청각 예측이란 것이 발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의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토대로 청각 예측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소리 경험 자체가 못 듣는 귀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 들리는 귀 쪽에는 이명이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제 제 환자분인데요. 오른쪽에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왼쪽 귀에 비해서 청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심한 이명을 호소하면서 진료실에 오셨고요. 이명 설문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100점 만점에 52 점, 52 점이면 굉장히 그 불편도가 높은 분이고요. 이명의 강도나 괴로움이 10점 만점에 10 점.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깨어 있는 동안 이명을 100% 느낀다고 했으니까 너무 이제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이 큰 분인데 생각을 해 보면 반대쪽 청력이 이 정도 되시니까 이쪽도 아마 이 정도 되셨을 거고 요만큼 청력을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갑자기 잃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에서 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청기만 딱 했습니다. 보청기만 해서 청력을 이만큼 올렸습니다. 보청기를 한다고 반대쪽처럼 정상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초반에 청력을 인제 이 정도 올렸고 우리가 얘기하는 데시벨로 한 20 데시벨 정도 올렸는데요. 이분의 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원래는 이만큼의 청력을 잃었는데 보청기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청력을 되돌려 주니까 실제로 원래 예측하고 지금 들어오는 소리의 양하고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보청기를 끼기 전에 비해서 어 예측 오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뇌의 입장에서는 '예측 오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명을 굉장히 크게 만들 필요는 없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명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명을 조그맣게 만드니까 뭔가 다른 데 집중한다든지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하면 이명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의 강도, 괴로움, 하루 중에 이명을 느끼는 시간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이분은 이후에도 보청기를 조금씩 높여 가지고요. 지금은 사실상 이명을 거의 못 느끼고 지내시는 환자분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제가 보는 이명 외래 이런 환자분이 왔습니다. 오른쪽은 고주파만 살짝 떨어졌고요. 왼쪽은 굉장히 청력이 나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호소하시는 것은 오른쪽에 삐 하는 고주파의 아주 조그만 이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갑자기 인제 오른쪽에 이명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인제 병력을 들어봤더니 왼쪽은 어릴 때부터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력이 없어져서 못 들었고 오른쪽은 잘 들으시다가 인제 이분이 연세가 한 50세 정도 되셨었는데 고주파가 인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쪼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초기 노화성 난청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뇌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귀는 이미 인제 들어본 청각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그런 귀이기 때문에 이명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오른쪽 귀는 잘 듣고 있다가 인제 연세가 드시면서 쪼끔 고주파 청력이 떨어지니까 고만큼을 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에 약간 떨어지니까 삐 하는 식으로 작은 고음의 소리가 인제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후천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우리가 청각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각 정보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뇌에서 '아이쿠 굉장히 갑자기 청각 정보가 떨어졌고 예측이 잘못됐네.' 하면서 예측 오류가 생긴 만큼을 큰 이명을 만들어서 메꿔주는 반면에 선천성 난청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도 없고 그리고 감각에 대한 예측도 없기 때문에 어떤 비교 분석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 분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명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측성으로 선천성 난청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선천성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에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쪽 청력을 잃은 이런 분들에서는 그쪽 나쁜 쪽에 이명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을 옛날에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 치료법에 대한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고요.
이명 치료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이명 재훈련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보청기, 신경 조절 치료, 인공와우, 이식형 청각기기, 기타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법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명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고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고 이명을 이제 올바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비슷한 치료로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이명 재훈련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는 뇌에서 이명이 일단 생기는 것까지는 막지 않지만 생긴 이명을 인지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물 치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이 생기는 것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생긴 이명으로 인한 어떤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정서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나 인공와우, 이식형 청각기기 이런 것들은 말초, 즉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는 소리의 양을 부분적 혹은 뭐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어서 이명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경 조절 치료라고 조금 있다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이명을 만들고 있는 잘못된 대뇌 회로를 우리가 전기나 자기장이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자극을 해서 그 잘못된 회로를 끊어버리고 이 이명을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명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이명을 만들고 있는 뇌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런 설명을 진료 시간에 해드리면서 이명이 왜 생기고 이것은 어떤 원리인데 어떨 때 심해지고 어떨 때 약해지고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는 것을 쭉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뭐 "이명을 무심한다고 소리가 없어지냐?"라고 인제 반문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꾸준히 인제 이루어지면 실제로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 소음이나 보청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할 것. 특히 인제 환경 소음은 너무 조용한 환경에 노출되면 이명을 상대적으로 더 잘 느끼기 때문에 이런 너무 조용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재훈련만으로도 한 80% 정도에서는 증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명 재훈련 치료, 이 상담 치료 자체로도 이명에 대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치료의 근거는 뭐 마스킹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명 소리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로 덮어버린다. 혹은 감각을 회복한다. 그리고 뇌에서 생긴 잘못된 변화를 수정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런 예측 오류 때문에 생긴 잘못된 이 가짜 청각 정보인 이명을 부분적으로 청각 자체를 회복시켜 줘서 줄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 이명이 있으면 당연히 양쪽 보청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약간 이 보청기가 이제 귓속으로 들어가는 귓속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좀 먹먹한 느낌도 들고 하는 단점이 좀 있어서 보통은 오픈형 보청기라고 해서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보청기를 좀 더 선호하게 되고요. 치료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보청기가 기타 다른 이런 치료들에 비해서 거의 예외 없이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 조절 치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은 결국 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뇌에서 이명을 만드는 이런 잘못된 회로를 자기장이나 혹은 전기 그리고 심부의 어떤 뇌 자극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미주신경 자극 국내에서도 이런 미주신경 자극하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임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극들을 통해서 뇌에서 생긴 이명 회로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효과가 영구적이진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분도 있지만 생각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효과에는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인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여기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경두개 자기장 자극술이라고 해서 TMS라고 보통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인제 대뇌에 주면 자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의 활성이 변화를 한 변화가 되는 것인데요. 자극된 부위뿐 아니라 이 자극된 부위하고 해부학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연결된 다른 부위도 같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제목에 나왔던 인공화우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화우라는 것은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라고 하는 털이 나 있는 그런 소리를 받아들이는 세포 대신에 어 외부에서 들어온 전극이 직접 전기적인 자극을 청각신경으로 바로 인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화면이 작으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 환자분이고 양쪽에 인공화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보면 달팽이관 안에서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전극이 말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화우라는 것은 뭐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나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 자극을 외부에 있는 어음 처리기라는 데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 주고요. 이 전기 신호가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고주파부터 제일 위쪽에 있는 저주파까지 소리를 전달을 해 주고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청각 신경을 이렇게 직접 자극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인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화우 수술을 이명 환자한테 하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양쪽에 후천성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 인공화우 수술을 했더니 한쪽 수술하면 한쪽이 좋아지고 양쪽 수술하면 양쪽 이명이 다 좋아지네. 이걸 보니까 '아 인공화우 수술을 하면 이명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이 인제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2000 년대 초반 한 2006 년, 7년 이때부터 새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 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동안의 모든 이명 환자에서 인공화우의 효과를 비교를 한 논문인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 어 인제 치료 전과 치료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술 후에 이명이 크게 좋아진 것을 인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벨기에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이 반더 하이닝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일측성 난청, 돌발성 난청에서 심한 이명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인공화우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발표를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분의 연구를 보면 수술 전에 이명의 크기가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한 8점 정도 되던 것이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 기계를 부착을 하자마자 한 3점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수술하고 한 2 년까지 계속 봤는데 2점 정도로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수술 전에 8 점이었던 것이 평균 한 2점 정도로 좋아지고 제 환자분들 보면 2 점보다도 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수술을 하자마자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명 자체는 인공화호 자체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인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까지 뭐 최근에 몇 명이 더 늘어났는데 몇 달이 지난 분들만 인제 분석을 해 보면 45분 정도의 한쪽 돌발성 난청 및 이명이 심한 분에서 인제 인공화호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19 분은 완치가 되었고 완치라고 하면 인공화호를 부착하고 사용을 하는 동안에는 이명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이고 나머지 25 분은 인공화호 사용 시에 이명이 아주 작게 들려서 불편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의 인제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 인제 계시긴 한데 45분 중에 결론적으로 44 분에서 굉장히 많은 정도로 인공화호를 수술을 한 후에 이명이 완치가 되거나 많이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명의 크기나 이명의 괴로움 마찬가지로 벨기에에서 했던 연구와 거의 비슷하게 수술하자마자 굉장히 좋아져서 쭉쭉쭉쭉 계속 좋아지고 10점 만점으로 쳤을 때 특히 인제 제 환자는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아서요. 평균 9 점에 가까웠던 분들이 2점 아래 혹은 2점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난청 기간이 너무 길면 효과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 반대쪽 청력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청각이
인제 멀쩡했던 정상 청력을 가졌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해도 그렇게 이명이 많이 나빠지지는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이명이 크게 인제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청 기간이 10 년이 넘는 굉장히 오래된 환자분들에서도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성공적으로 이명을 치료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보청기에서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결국은 인공호흡을 할 정도로 갑자기 심하게 청력이 떨어져서 우리 뇌에서 굉장히 큰 이명을 만들던 것을 보청기보다 더 효과가 이제 좋은 인공호흡을 통해서 대부분의 청력을 회복을 시켜주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이 이명을 크게 만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명이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착용하면 거의 못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측성 심한 돌발성 난청과 심한 이명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뭐 일측 난청 및 이명 환자에서 인공호흡 수술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질지 결과를 인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옛날에 벨기에 분들과 같이 연구를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수술 전하고 수술 후에 우리 뇌의 활성을 비교를 했더니 수술 전에는 이 청력이 많이 떨어져서 뇌가 굉장히 활성이 올라갔다가 수술을 해서 청각 정보를 다시 인제 뇌에다 넣어 주니까 뇌에서 이런 잘못된 활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술하고 나서 인제 활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인제 청각 피질, 우리가 소리를 듣는 청각 피질이나 이런 괴로움이나 인지와 관련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에 활성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기계를 끈 상태랑 기계를 켠 상태를 비교를 해도 기계를 끈 상태에 비해서 켠 상태에서 이런 청각 피질이라든지 전두엽, 인지나 이런 어떤 괴로움을 담당하는 이런 영역들이 활성이 굉장히 감소되더라. 그래서 활성이 감소가 되니까 이명을 덜 만들고 그래서 환자가 이명의 고통에서 많이 완화가 되거나 완전히 벗어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생기는 자극을 끊임없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실제로 들어온 자극을 우리가 예측한 그 결과와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측이 실제 자극과 일치하면 그 정보를 처리하지만 엉뚱한 정보가 들어오거나 정보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우리의 예측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렇게 항상 능동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예측하면서 사는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발달을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력 저하로 생기는 예측의 오류를 가소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어떤 기능의 변화가 생기면 이 뇌의 기능이 원래 기능과 다른 기능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소성 변화로 상쇄를 해서 그래서 청각 정보가 줄어든 것을 잘못 이제 메꿔주는 것이죠. 잘못된 보상을 해서 줄어든 청각 정보만큼의 소리를 만드는 것이 이명이다. 그래서 고주파의 청력이 떨어지면 삐 하는 높은 소리가 나고 저주파의 청력이 떨어지면 우웅 하는 낮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고주파, 저주파가 같이 심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화면 조정할 때 나는 그런 잡음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명을 만드는 곳은 청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청각 정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청각 피질이라는 곳, 그리고 청력이 심하게 떨어진 분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측해마라는 곳에서 만든다. 그리고 이명의 발생에는 청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돌발성 난청은 청각 경험이 풍부하다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이명이 굉장히 심하고 반면에 선천성 난청에서는 이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청각 정보를 잃어서 이명이 생기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청각 정보를 어느 정도 되돌려줘서 뇌에서 잘못된 이명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제 외래를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청력이 꽤 나쁘시고 혹은 굉장히 나쁘신데 이명만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에서 보청기나 수술을 이제 조심스럽게 권하면
굉장히 이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거부감도 많고요. 그리고 뭐 보청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명이 이렇게 심하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인제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좀 착용을 해 보시고 하시면 '아 이래서 인제 보청기를 하라고 했고 이래서 수술을 하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인제 나중에 깨달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난청이 동반된 이명의 경우에는 그 난청을 어느 정도 교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명이 좋아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난청이 동반된 환자분에서의 이명은 반드시 난청의 재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명 완치를 위해서 대한청각학회 그리고 대한이과학회 그리고 더 상위 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 년부터 20년 동안 국제 학술지에 나왔던 연구 논문 중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의 양이 세계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리스트된 나라들을 보시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자연과학 연구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이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명의 연구와 치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환자분들의 인제 기대에 충분히 부응을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선진국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TRI라고 하는 세계 이명학회가 있는데 이 세계 이명학회를 우리나라에서 3박 4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를 했고 이 학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교류를 하고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 결과 그리고 이명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대한청각학회 그리고 대한이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이명의 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 강의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유롭게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정상 청력으로 올라온 뒤에 웅웅거리는 이명 역시 없어졌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고주파 이명이 생겼고 정상 청력임에도 2달 동안 고주파 이명이 들리는데 이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음 난청이 생기기 때문에 저음의 우웅하는 이명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니까 청력이 저음 난청은 대개는 잘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돌아왔는데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고주파 이명이 생겼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사실 청력이 나빠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좀 드시는 동안에 부대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 고주파 이명은 이미 이분한테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었으나 다만 모르고 지냈을 뿐인데 저주파 난청이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약 드시면서 또 약 때문에 부대끼고 이러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고주파 이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상 청력 이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상 청력 이명인 경우에는 이명의 절대적인 크기는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원리에 의하면 청력을 조금 잃으면 이명도 작게 생기고 청력을 크게 잃으면 이명도 크게 생기거든요. 따라서 정상 청력 이명이면 사실 이명의 주파수 자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좀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제 필요하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뭐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같이 해보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젤님 질문이고요. 이명이 노화 때문인가요? 이명은 약이 없나요? 왜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지도 궁금해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노화가 관련은 있습니다. 노화하면서 노화성 난청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 못 듣는 소리를 뇌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명이 많아지는 건 맞고요. 뭐 약은 사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약이 이제 시도는 되었는데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이 진료 환경에서 많이 쓰이고 저도 꽤 처방을 해 드리는데 이런 것은 이명 자체를 없앤다기보단 이명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을 좀 좋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나빠진 청력의 정도와 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똑같은 소리도 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명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적응하는 것이 되겠고 뇌에서 이런 잘못된 회로가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젤님의 질문이고 58세 여성인데 열흘쯤 전에 처음으로 우웅하는 소리가 10초 정도 났다. 이후에는 괜찮았고 이것이 이명의 초기 증상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10초 정도 들리는 이명은 1년에 몇 번 정도 생깁니다. 뇌에서 잘못된 이명 회로가 잠깐 생겼다가 곧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저도 그럴 때마다 무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10초 정도 이명이 나서 또 이명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용한 데 가면 나도 모르게 이명이 들리나 안 들리나 막 골똘히 귀에 집중하고 이러시면 이제 절대로 안 되고요. 아마도 이 엔젤님은 앞으로 이명 없이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 기능 장애가 있어도 고주파 이명이 생기나요? 라고 아우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관 기능 장애 자체로 고주파 이명이 생긴다기보다는 고주파 난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명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구리님 질문이시고 정상 청력 24시간 고주파 이명은 그냥 그대로 둔다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청력 이명은 절대 이명의 절대적인 크기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명이고 환경 소음 같은 걸로 가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약도 초기엔 좀 써보실 수 있고 아까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TMS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어도 청력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진단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상적인 검사실에서 청력 검사를 하면 노인성 난청이 제대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열신 이여사님 부럽습니다. 저는 메니에르로 인해 이명이 24시간 있었는데 5년 전쯤 상반고리관 제거하고 인공호흡 수술했어요.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한 쪽에 이명이 조금은 남는 경우가 우선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인공호흡 수술을 했을 때 완전히 0데시벨이 되진 않고 아무리 높여도 20에서 3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난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명이 아예 없어지는 분도 있지만 작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람 소리예요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생기는 이명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조금 주어진 정보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웃님 정상 청력 기준이라도 15데시벨, 20데시벨로 떨어지면 이 부분에도 이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가 굉장히 예민하면 모든 주파수에서 다 0데시벨이었는데 특정 주파수만 5데시벨, 10데시벨로 떨어져도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5데시벨, 10데시벨짜리 아주 작은 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나영님 고주파 이명 소리로 괴로워서 뇌에 피로가 쌓이고 숙면하는 동안은 이명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니 이명 관련된 대뇌 부위도 쉬게 되는 걸까요? 자는 동안에는 뇌가 잘 쉬었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잠이 들면 바로 이명 스위치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은 이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에서 깨서 새벽에 이명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면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니까 일단 이명 소리가 굉장히 대비가 잘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집중할 일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명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음악 소리를 이용해서 음악 소리나 라디오 소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명을 좀 가리고 처음 하루의 시작을 이명과 같이 열지 않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순이 님이고 20년 넘게 머리에서 매미 소리가 나요 하셨는데 진단을 우선 청력 검사를 해서 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련 님은 이명을 오래 놔두면 난청이 되나요? 치료 가능할까요? 했는데요. 이명이 오래돼서 난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청이 오래돼서 그 난청 때문에 못 듣는 소리가 생겨서 이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올까 봐 걱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거든요.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것 때문에 청력이 나빠질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이명 때문에 난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난청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천사님, 쇳소리처럼 들리는 이명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약으로 타나민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고 있는 기간도 오래됐고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혈액순환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특정 회사 제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혈액순환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약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고 그리고 이명 환자분들에서 뭐 이제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꾸준히 복용하시고 다만 청력 검사를 좀 제대로 받으셔서 혹시 청력이 많이 나쁘시면 그에 대해서 잘 치료를 하시면 이명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 시간 관계로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부분이라 항상 좀 안타깝고요.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명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항상 권해드립니다. 제 강의와 질의응답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